안녕하세요. 내가 바로 ESG 리더 환경지킴이 길잡이 라이크 그린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미래를 바꿀 재료 친환경 신소재 수업을 진행하게 된 그린쌤 김미진입니다. 모두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미래를 바꿀 새로운 친환경 소재에 대해 함께 알아볼 예정이에요. 소재는 우리 주변의 물질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말해요. 나무, 가죽, 고무 등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우리 인간이 어떤 물질을 다루는지에 따라 우리 생활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석기시대의 돌, 철기시대의 철과 같은 거죠. 그리고 신소재는 이런 기존 물질의 성질을 변화시키거나 결합규칙을 변형해 더 뛰어난 성질, 혹은 아예 새로운 성질을 가지는 소재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그럼 새롭게 등장한 물질인 신소재는 어떻게 우리의 생활을 바꾸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신소재와 함께 미래를 살아가게 될지 모두 궁금하지 않나요? 미래를 바꿀 차세대 신소재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반짝반짝하는 보석의 대명사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이런 다이아몬드와 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다른 것을 찾아볼까요? 힌트를 조금 주자면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필기하면서 사용하는 그것입니다. 네, 바로 연필 속 까만 연필심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연필 속 까만 연필심을 만드는 재료인 흑연과 단단하고 반짝거리는 보석인 다이아몬드는 모두 탄소라는 한 가지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둘은 확연히 다른 모습과 성질을 가지고 있죠. 흑연은 조금만 힘을 줘도 부러지지만 다이아몬드는 다른 것과 부딪혀도 변함이 없어요. 이 둘이 다른 이유는 서로 다른 결정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원소인 탄소로 되어 있지만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다른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이아몬드와 흑연이 다른 탄소 구조를 가진 것처럼 탄소 구조를 바꿔 새롭게 만든 신소재도 있습니다. 사진 속 그래핀을 함께 살펴볼까요? 탄소 원자가 한 층으로 배열되어 그물 형태처럼 보이고 있죠? 구조적으로 안정적이고 강도와 신축성, 열 전도, 그리고 투명도가 높아 다른 물질과 결합해도 얼마든지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어요. 다음은 탄소 원자층이 둥글게 말려있는 형태의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이 소재는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플라스틱류에 넣으면 더 가볍고 강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플러렌입니다. 마치 축구공처럼 보이지 않나요? 플러렌은 탄소 원자 60개로만 구성된 분자로 안쪽은 비어있는 공간에 다른 분자를 집어넣으면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래핀이 전 세계의 전선을 대신한다면 어떨까요?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 양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필요한 전기의 생산량도 감소시킬 수 있고 연료 소모량도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게 되겠죠?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신소재가 필요합니다.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생분해 플라스틱입니다. 혹시 이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 분 계실까요? 생분해 플라스틱은 썩어서 없어지는 음식물처럼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옥수수 전분과 같은 생물성 원료나 생분해가 가능한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생분해 플라스틱은 특정 환경에 노출되면 일반 플라스틱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날, 28일째, 38일째,
58일째. 와, 58일째부터는 정말 분해되고 있는 게 확연히 느껴지네요. 마지막 80일째. 생분해 플라스틱이 자연적으로 분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화학도 2020년 10월 합성수지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생분해성 신소재를 개발했습니다. 기존 생분해성 소재의 경우 다른 소재나 첨가제를 섞어야 했지만 이 신소재는 옥수수 성분의 포도당 등을 활용한 바이오 함량 100% 생분해성 소재입니다. 단일 소재로는 합성수지와 동등한 기계적 물성과 투명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소재라고 하니 대단하죠? 2021년 4월에는 폐식용유, 팜유 등 재생 가능한 식물성 원료로 생산하는 바이오 밸런스드 제품에 ISCC 플러스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ISCC 플러스 인증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지침에 부합하는 국제 인증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획득했다는 것은 LG화학의 바이오 밸런스드 제품이 친환경 바이오 제품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에서도 신소재 개발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실천하고 있죠. 최근 친환경 열풍으로 동물을 죽이지 않고 가죽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해한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인조 가죽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인조 가죽에는 폴리우레탄과 폴리염화 비닐 등이 사용되는데 이들은 완전 분해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조 가죽을 대체할 새로운 가죽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비건 가죽인데요. 비건 가죽은 파인애플 잎, 선인장, 한지 등 식물성 원료로 포도나 사과 껍질, 버섯의 섬유질로 만든 가죽을 말합니다. 이렇게 만든 비건 가죽은 천연 가죽보다 가볍고 부드러우며 통기성이 뛰어나 의류는 물론 신발과 가방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비건 가죽의 예를 함께 살펴볼까요? 멕시코에서 개발한 선인장 가죽 데세르토는 선인장을 가루로 만들고 섬유화에 필요한 재료를 섞어 압축해서 제작됩니다. 피나텍스는 먹지 못하는 파인애플 잎사귀에서 보풀을 일으키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섬유질을 추출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안료로 색을 입히고 코팅을 하면 내구성과 강도가 높아져 신발이나 가방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엔 비건 소재의 종류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코르크 가죽은 코르크 나무의 껍질을 채취해 건조, 자른 후 원단의 열을 압착시켜 만듭니다. 부드럽고 내구성도 좋아 장기간 물에 노출되어도 부식되지 않습니다. 코르크 가죽은 나무를 벌목하지 않아도 되고 한번 껍질을 채취해도 10년 후 다시 채취할 수 있어 환경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한지 가죽은 당나무 인피로 만든 한지에 천연 섬유를 덧대고 코팅해서 만들어집니다. 당나무를 통째로 쓰는 대신 가지치기를 해서 나오는 부산물을 사용해 환경 친화적입니다. 그리고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항균석을 띠고 천연 가죽처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낡아지게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서 보여지는 와인 가죽은 이탈리아 와이너리에서 와인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개발한 가죽입니다. 매년 260억 리터에 달하는 와인을 만들면 70억 킬로그램의 찌꺼기가 나오는데요. 이를 이용하면 30억 제곱미터의 와인 가죽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버섯 좋아하나요?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비건 소재 가죽은 버섯 균사체 가죽입니다. 버섯의 뿌리인 균사체를 가죽 형태로 가공하여 만들었습니다. 흠집이 나도 미생물에 의해 일정 부분 재생된다고 하니 정말 신기하죠? 이번에는 과일로 가볼까요? 두 번째 가죽은 사과 가죽입니다. 사과잼, 주스 등을 얻고 난 후 남는 재료들로 만든 사과 파우더와 에코 잉크로 색깔을 구현해 만들어지는데요. 동물 가죽보다 수질 오염이 적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인조 가죽보다는 약 17배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비건 소재 가죽은 우리가 인조 가죽으로 많이 알고 있는 폴리우레탄 가죽인데요. 부직포와 폴리우레탄을 가공한 뒤 표면을 코팅해 가죽 형태로 제작한 것입니다. 고무의 대체 물질로 쓰일 만큼 신축성이 우수한 소재로 비건 패션이 유행하면서 재조명을 받고 있는 가죽입니다. 지금까지 식물과 번뜩이는 우리의 아이디어가 만나 만들어진 신소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건 소재의 가죽이 마음에 들었나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내 옷장은 이런 비건 소재의 가죽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몰라요. 다음은 건축 분야를 살펴볼게요. 여러분, 시멘트로 만들어진 콘크리트 모두 다 알고 있죠? 콘크리트는 강도가 높고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 건축에 없어서는 안 될 재료입니다. 하지만 콘크리트 핵심 재료인 시멘트는 1톤을 생산할 때마다 0.8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대표적 기후 악당으로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콘크리트를 대체할 친환경 신소재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모래와 박테리아가 바로 이러한 친환경 콘크리트 주 소재입니다. 이 친환경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와 유사한 강도를 갖고 적정한 환경에서 배양액만 교체해주면 손상된 부위가 복구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플라스틱을 만들고 분해시키는 생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대장균이 만든 썩는 플라스틱, 말만 들어도 정말 새로운 소재 같죠? 카이스트 이상엽 교수팀은 2020년 1월 대장균이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음료수 병이나 식품 포장재에 쓰이는 플라스틱의 일종인 방향족 폴리에스터를 생산할 수 있도록 대장균의 유전자를 변형했는데 72시간 정도 배양하고 나면 배양액 1리터당 13.9g의 플라스틱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 페트병 형태를 기준으로 땅속에서 6개월이면 분해된다고 하니 정말 친환경 플라스틱이 아닐 수가 없네요.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애벌레도 있어요. 바로 꿀벌 부채명 나방 애벌레인데요. 벌집과 화학 구조가 비슷한 폴리에틸렌 비닐을 분해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미럼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거미 등의 먹이와 식용 곤충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밀웜은 스티로폼을 갈아 먹는데 100마리가 매일 최대 39mg의 스티로폼을 분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은 밀웜의 소화기관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가 스티로폼을 완전히 분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어요. 이런 생물들은 어떻게 플라스틱을 소화시키는 것일까요? 소화기관 속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물질을 찾는다면 썩지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모두 기대하고 있답니다. 오늘 우리는 신소재에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어요. 기존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를 찾고 개발하기 위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신소재 개발에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죠.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은 곧 그 시대의 생활 수준을 알려주는 척도라고 한 말 기억나나요? 지금 이 시대가 환경을 지키고 미래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한 시대로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신소재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기로 해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그린쌤 김미진이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